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거의 지금 밤이 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막 도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지. 좀 있으면 이제 막 거리 돌면서 막 그런 시간 아니에요 지금? 뭐 거리도 돌아요? 크리스마스 때? 내 친구들은 막 거리 돌았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원래 집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분 날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돌아요 막 이렇게 그 성가를 부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멋있지. 고민을 했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쟤들은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하지? 이러면서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내일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거의 인사니까.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총균세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책인데 총균세에 관한 어떤 저의 책은 계속 끝까지 궁금해 하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송 아닌 거 안 들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방송 안 했다고 제가 총균세를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모니터링하고 못 듣겠더라고 이제 막 이거 어떡하지 해서 내가 웬만한 독서 방송 제가 막 다시 그 리뷰해서 듣고 막 그러는데 왜 저 총균세까지 안 들리죠 내가? 좋아요 하트만 눌렀습니다. 자, 오늘 책은 뭐죠? 오늘은 원래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겨울방학 도서를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네. 1월 달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겨울방학 도서를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방학이 다 1월 7일 이러던데요? 네,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1월 3일, 1월 3일에서 한 1월 7일 요쯤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약간 이르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 핑계고 아직 못 잡은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여름방학 추천 도서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를 쫙 보니까 아직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 될 것 같은 거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이렇게 왜 여름이 길고 여름은 좀 짧다. 여름이 좀 짧죠. 그럼 다시 해야 되겠네.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래저래 지금 주중에 뭔가를 만들어낼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단 제가 예전에 이게 한 1년쯤 전에 1년 됐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잡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잡지를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잡지를 이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보시는 분들은 일단 끄세요. 아니죠. 또 이 잡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얘기되겠죠. 여기 잡지를 제가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스캡틱이라는 잡지예요. 이 스캡틱이라는 잡지는 이제 원래 스캡틱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출간되는 잡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과학 쪽의 저자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과학 잡지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과학 글을 따로 써서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스캡틱이라는 거는 원래 여기 지금 이제 이걸 딱 앞장을 펴면 이 편집자들이 나오거든요. 편집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디토리얼하고 어드버서리 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자들과 이 책을 내는데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앞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냐면 일단 알만한 이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리차드 도킨스가 있고요. 도킨스가 그런 것도 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 사람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생물학 교수구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스티븐 핑거 같은 사람의 글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 글의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긴 한데 각각의 이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막 두껍고 어려운 책들. 근데 그런 책들을 읽기가 조금 버겁다 싶을 때
요 책 같은 경우는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4번 개간지로 발행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그 꼭지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씩 읽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캡틱이라는 잡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셋 다 지금 정기 구독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 스캡틱이라는 잡지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많은 걸 전달해주는 잡지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저자들의 글을 좋아하는 편인데 간혹가다가 우리나라 저자들 중에서도 뭐 우리 왜 유명한 이 글 쓰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뭐 장대익 교수라든지 아니면. 근데 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예, 생각보다 많아요. 네, 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글들을 보면 이렇게 뭐 전공별로 막 되게 많이 나눠져가지고 과학 관련해서는 뭐 생물학, 물리학 뭐 할 거 없이 되게 다양한 전공들의 저자들을 섭외해가지고 글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 번씩 이렇게 보물 같은 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티븐 핑커나 아니면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이런 사람들의 글이 한 꼭지로 실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잡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캡틱은 아마 도서관에서 대부분 구비해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규모가 되는 도서관이라면. 그래서 도서관에서 개간지니까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개간지니까 한 번씩 가서 살펴보면서 요새의 과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도 저는 자기의 어떤 이를테면 과학 쪽의 진로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과학 쪽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의 단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폼나네요. 그죠. 일단 되게 폼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폼이 나. 이 잡지를 딱 들고 다녀도 폼이 날 것 같아. 디자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예. 이건 뭐 그냥 술 취해도 이런 책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집에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지, 너 가 그러겠지. 그렇죠. 뭐죠? 딱 이러면서 첫 번째 책 신은 어째서 악을 없애지 않죠? 이러고 술 취해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너 빨리 가 이러면서 집에 택시 태워 보내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칼럼이 레이저 치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뭐 수많은 어떤 책들이 있네요. 집중연재는 뭐 유전학 개체를 넘어 집단으로 기본 입자가 빚어내는 우주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이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예. 이거 뭐 바로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방송 이후에 한 10개? 우리 영향력이 10개씩 그래, 10권 정도의 10건 정도? 예, 이쪽에서 이제 더 해가지고 일단 그쵸? 우린 뭐 10권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라면 영향력 있는 집단이라면 이건 진짜 뭐 100개, 200개 막 더 우리 사회에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이 책이. 전 진짜 이런 책들은 좀 구독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학교가 다 구독만 해도 이게 그쵸. 엄청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전국의 중고등학교만 이걸 좀 구독해줬어도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읽는 책 중에서 독서 평설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뉴턴도 많이. 뉴턴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런 책들도 물론 좋지만 이 스캡틱의 경우는 약간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책이 그냥 과학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약간 과학과 철학의 결합 같은 느낌?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든 아니면 뭐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든 어느 쪽이라도 다른 쪽의 정보들을 조금씩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19호인데 원래 20호를 12월 달에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주소가 계속 바뀌어갖고 이거를 지금 20호를 못 받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오늘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메일까지 보냈는데? 네, 저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딴 데로 간 것 같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예요. 기술 디스토피아, 당신의 사상을 위협받고 있다. 뭐 존 글린이 썼네요. 이런 것들도 막 있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외국 저자들의 이
글들은 번역을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번역자들의 실력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잡지 아니 근데 잡지 번역은 저도 옛날에 잡지 번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잡지 번역했었냐면 저기 이탈리아 패션 잡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탈리아 패션 잡지를 번역을 했었는데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패션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젠틀맨이라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막 우리나라에서 런칭했던 잡지를 우리나라 기사가 별로 없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잡지를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거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일단 패션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시계에도 별 관심이 없고 저도 일단 시계는 관심 그렇게 되는데 막 시계 기사 막 나오는데 시계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걸 이탈리아어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그거 번역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 스캡틱의 경우에 과학적인 내용과 철학적인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옮기는데 아마 번역자들의 전공도 그쪽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자체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냥 우리말로 썼다고 해도 괜찮겠다라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서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장대익 교수의 이번 그 19호의 글 공감의 반경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이거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내가 노는 사이 인간의 지식과 지식의 범위는 점점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제 장대익 교수 같은 사람들은 사실 원고료 생각보다 비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책에다가 실어주는 건 아마도 좀 기여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쵸? 이 사람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스타죠. 스타. 그쵸. 아이돌 스타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쵸? 이 정도 저자들이 글을 쓰는 거는 저 멋있네요. 청취자분들 이거 구독하세요. 예? 스케틱? 예, 스케틱이라는 책입니다. 유튜브를 하면 얼굴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조만간 보여주는 방송 유튜브랑 동시 진행하는데 그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왜 먹방 하듯이 먹방하면 이렇게 막 음식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샀어요. 아 진짜? 네, 샀어. 카메라 샀어. 지금 애들 녹화해주고 있어요. 지금 면접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책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이 책 보시면요 정말 구독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좋네요. 이거 한 달 1년 연간 구독 얼마죠? 저 잘 모르겠어요. 저 3권 한꺼번에 구독해가지고 이게 약간 할인을 해줬거든요. 3권 한꺼번에 하면 또 같은 출판사? 이게 지금 같은 출판사죠. 바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권 한꺼번에 저는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이게 1년 3권에서 12만 원이었나? 원래는 근데 얘가 지금 이게 뉴 필로소퍼라는 책이 정기 구독료가 1년 5만 원 나오거든요. 낫권이 15,000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 4회 발행. 그러니까 연 4회 발행이고 낫권 15,000원이니까 원래 6만 원인데 1년 정기 구독하면 5만 원, 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3번? 4번? 4번. 4번? 네. 1년에 4번 나오는 4번. 겁니다. 이것도 4번? 예, 다 4번씩. 그러니까 시기가 달라요. 15만 원이면은 3권 한꺼번에 하면은 만 원씩 또 깎아줘가지고 12만 원 하겠네. 네, 1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정기 구독. 아유, 또 청취자분들 손 떨리겠네. 근데 폼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는 3권 다 관심이 있으니까 3개 다 관심이 있으니까 3개를 정기 구독을 하는 건데 사실 스캡틱 같은 경우는 전 진짜 강력 추천하는 편입니다. 강추인데요. 이 정도는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약간 취향을 타요. 이건 한쪽은 철학책이고요. 한쪽은 페미니즘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취향을 타요. 근데 스캡틱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스케틱 필수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거 올려드리고 싶네. 네, 요거 저기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구독하시라고. 너무 매력적. 이거는 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겉표지에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겉표지 자체도 되게
디자인적 감성이 되게 충만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거는 아직은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교수들이 글을 많이 쓰는 걸 보고 역시 한국은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디자인도 전문가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맞다. 아마 이 스캡틱이 호주 쪽에서 나오는 잡지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다 호주 쪽에서 나오는 잡지로부터 이 소스를 갖고 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걸 내주는. 근데 호주 쪽에서 나오는데 저자들은 사실 호주 저자만 받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판도 있고 이제 해외판도 있으니까 한국판은 한국판 에디션 이쪽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에디터들이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좀 부탁한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따로 한국 쪽 마케팅 팀도 있고 어쩐지 이게 디자인 팀이 있어요. 전 디자인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디자인 팀도 있고 관련된 형태를 되게 예쁘게 그리고 편집을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는 원고를 원판에 있는 원고 몇 개를 받아서 번역하고 나머지 이제 이 스케티비라는 잡지의 명성을 가지고 한국 저자들에게 또 의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스케티비라는 잡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뭐 저희는 뭐 이 바다 출판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희 출판사는 계속 개점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이 또 잘 되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럼요. 요 바다 출판사의 스케팁 요거는 강추입니다. 네. 특히 자연계 학생들. 그렇죠. 뭐 거의 필독이죠, 필독. 저는 진짜로 이런 잡지가 생각보다 유용한 게 뭐냐면 저 예전에 그 컨설팅 하던 학생한테 잡지를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활동할 때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잡지에서 몇 호 해갖고 학생부에다 아예 기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활용될 수 있어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최근에 그 논문을 이제 유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짧은 형식의 어떠한 논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책에 대한 어떤 성격도 띠고 있고 그래서 뭔가 테드보다 깊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각을 주면서 논문보다는 맞아요. 조금 더 대중적이고 그러나 신문 기사보다는 훨씬 더 논증인 글이 많은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는 정말 이 정도는 최고의 어떤 작품이 될 수 있고요. 이 정도의 글은요 수능 비문학 제시문의 한 꼭지 한 꼭지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 속된 표현인데요. 청취자분들 좋은 말 하실 때 구독하세요. 이거는 거의 그 급의 잡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호면은 뭐 한 5년, 6년 됐네요. 나온 지 좀 됐죠. 5, 6년 됐고 앞으로도 이거는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쓴다면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요. 초반에 이 스캡틱 딱 나올 때 정말 과학 덕후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잡지가 나오다니. 그렇죠. 이겁니다. 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두 권은 우리 이 제목 스캡틱으로 하고 끝낼까요? 왜요? 이건 딱 봤을 때 제가 알았어요. 페미니즘이죠. 이런 건 또 뭐죠? 그러니까 페미니즘 잡지입니다. 페미니즘 잡지고 이 우먼카인드라는 책은 약간 좀 특이한 형식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호마다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나온 저자들의 글들을 번역하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보통 하나의 주제로 이제 그런 글들을 쓰게 의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갖고 온 거는 덴마크 쪽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편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책들은 저기요 인도에서 나온 편지, 인도 사람들이 써놓은 내용들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우먼카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잡지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페미니즘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페미니즘 자체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요 책이 뭔가 페미니즘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페미니즘이 어떤 여성들에게만 유리한 어떤 사상이다라는 거를 조금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소한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런 데다가 디테일한 데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잡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우먼카인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약간 힐링 용도 같은 걸로 좀 읽는 편이에요. 저는 이 책들은 보통 그냥 식탁에다 놔도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그냥 앉아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꼭지씩 그냥 쓱쓱쓱 보기 때문에 이 필라스포 같은 경우는 중간에 펴다 보면 막 반찬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철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네. 한국 반찬이 원래 뻘건 게 많아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먼카인드는 뒤에 또 지금 딱 보이는데 써있는데 여성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막 어떤 남성분들은 야 여성의 언어로만 세상을 말하는 너무 이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성의 언어라는 걸 그냥 여성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원래 세상을 바라보던 것과 조금은 다른 방식의 언어로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들 혹은 읽어낼 수 있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이면들을 볼 수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소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뉴 필로소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우먼카인드라는 저 잡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이게 제일 이 덕후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딱 봤어요. 이 잡지에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어서 사실은 봤거든요. 네. 디자인팀 다른가요? 아니요, 다 같아. 같아? 네, 디자인팀 4명 있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스케치북이 4명이 다 하고 네, 우먼카인드는 거기서 일부가 일부 3명 딱 하는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알았거든요. 이 사진이 정통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상이거든요. 꾸며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딱 찍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의 수준이 범상치가 않다. 보정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느낌 보면 딱 알거든요. 사람의 어떤 장면에서 이게 인물 사진 좀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역시 다 같은 잡지에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바쁘겠는데? 네? 바쁘겠는데요? 바쁘지. 그러니까 월급이 나가고 책이 3권이나 팔리니까 출판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처럼 개점 휴업을 해야 돼요. 여성의 언어로 세상을 말하는 거는 그동안 남성의 언어로만 세상을 말했기 때문에 한번 좀 비틀어보자라는 취지이겠죠.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편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글을 썼던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이고 뭐 대부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로 했기 때문에 언어 자체는 남성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인정해도 이런 책들을 읽어가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서양에서 이 페미니즘의 역사가 더 오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양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서양이 좀 남녀 평등이 좀 더 잘 돼 있고 동양이 남녀 평등이 좀 모자란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동양이 훨씬 더 여성에 대한 존중이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양론이 만들어지잖아요. 동양에서는 남녀의 문제를 음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등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동등한데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돼. 네가 너의 어머니를 존중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왕이 엄마 존중하지 않으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중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사회적 성 역할이 차이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불평등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질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도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애초부터 남자보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로 묘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모질한 남자도 아무리 뛰어난 여자보다 위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에서의 어떠한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 속에서 페미니즘이 좀 더 강렬하고 격렬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 동양에서 이런 생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동양은 기본적으로 원래 여자를 존중해야 돼. 엄마를 존중해야 되고 다 이모도 존중하잖아. 고모도 존중하고. 그런 다만 사회적 성 역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잠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얘기는 꼭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청취자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편지. 며칠 제가 최근에 만난 학생 중에 덴마크에서 5년 살다 온 학생이 있어요. 너무 좋겠다. 만났어요? 만났어? 네, 내가 만나게 했는데. 진짜? 내가 무슨 일 있어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그랬나? 걔가 걔예요, 덴마크. 그래서 걔가 이렇게 우리나라 굉장히 어눌한 듯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덴마크에서 5년 살아서 그래요. 걔가 어눌한 게 아니에요. 해외 경험 5년인데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걔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걔가 전 세계 어떤 언어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요것도 한 번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 미술 쪽 전공하는 친구들이 좀 저는 이 책을 좀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들 이 책 구독해서 집에 어디 이렇게 식탁 같은 데 두세요. 그냥 눈에 익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럴까요? 딸만 둘이면 한번 이거를 사서 안 돼. 지금도 내 말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고 재미난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 그 우먼카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생각도 못했던 관점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뭐 공감과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혹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잡지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키엘케고르가 덴마크인이었어요? 그래요? 몰랐어요. 난 덴마크 사람은 햄릿밖에 몰라. 예? 그게 덴마크인이었네요. 키엘케고르가. 예, 어쨌든 똑똑해집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새로운 어떠한 내용입니다. 3종 세트 홈쇼핑 같은데요? 그러게요. 책 팔로 나온 것 같아. 자꾸 구독하시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들 가운데서 이제 스캡틱을 제일 먼저 보긴 했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던 책은 뉴 필로소퍼라는 요 잡지입니다. 철학 잡지죠. 우리나라의 철학 잡지를 대중을 상대로 해서 내는 철학 잡지라는 건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야. 아니요, 80년대 현실과가 80년대 현실과학이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80년대 현실과 과학을 보신 분들은 댓글 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뉴 필로소퍼는 철학 잡지이긴 한데 우리 삶에 철학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왔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잡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7호거든요. 7호고 이게 나왔던 시기가 올해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7호 나왔으니까 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죠. 근데 요 책의
부제가 지금 요 책에 지금 제목에 붙어 있는 게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되죠. 아 뭔가 땡기죠 갑자기. 땡겨. 부동산의 삶을 지배해. 큰일이야 큰일. 아니 요새 난리 났잖아요 막. 뭐지?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거기 막 낯 익은 이름이 하나. 토마 피케티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 네. 아 부동산이 지배한다. 이 뉴 필로소퍼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이거를 네. 미국인이 썼네요. 네, 다른 사람이 썼네요. 하우징 게임. 그러니까 이 책은 국내 저자가 많지 않아요. 어머나. 이건 이미 전 세계적 문제라는 거네요. 예. 부동산 문제가. 예. 극복이 안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 문제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조금 추상적으로 읽고 있거든요. 추상적으로 읽는 편인데 이게 실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뭔가 영감을 얻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각 호마다 이제 주제들이 계속 달라지는 건 있는데 요 뉴 필로소퍼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게 국내 저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잡지,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잡지들은 국내 저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확보 못할 것 같은데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저자들의 글들을 계속해서 번역을 해서 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스kép틱처럼 한 몇 년 더 지나게 되면 이제 국내 저자들을 확보를 할 거예요. 쓰셔야죠. 아니 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죠. 우리도 자꾸 인지도를 높여가야 돼요. 이 노력하는데 언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책의 경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자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저자들이 가끔 한두 명씩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번 후에 이 7호에 등장한 인물이 이제 토마 피케티인 거죠. 조용한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아주 팍 썼네요. 피케티 책을 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다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확률 통계를 열심히 공부시켜야 난 나의 학생들에게 확률 통계를 열심히 공부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그 뒷부분이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뒷부분을 잘 못 읽는 상황인데 아니 뭐 그 책을 뒷부분이고 뭐고 그냥 못 읽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뒷부분이 보면 볼수록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음모론까지 펼쳐졌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잖아요. 예. 네, 프랑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회적 어젠다를 바꾸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떠한 그 어젠다를 다시 던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음모와 음모로만 보면은 결국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과 어떤 사업소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이제 많이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글을 쓰면서 데이터 통계를 계속 내고 이야기를 한다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이구 살면 그렇지. 우리 모두가. 네. 제가 단독에서 사는데요. 한번 살아보니까 아파트에서 못 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단독주택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못 사세요. 네, 못 살아요. 갔다가도 다시 오더라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악도 일단 크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네, 재활용과 쓰레기. 근데 이게 이 단지가 있어서 재활용과 쓰레기를 처리해줘요. 앞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있구나. 네.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요. 돈만 내면 돼. 매력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예전에 이제 가구 때문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쪽 판교 쪽, 서판교 쪽에 갔는데 거기 왜 단독주택들 많잖아요. 네. 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바깥에 이렇게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 돌아요. 그 판교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 돌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그러니까 하루는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서 보관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거기는 아예 그 단지로 개발된 거니까. 네. 그래서 야, 참 좋구나. 행복하다.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력이라는 거는 점점 얘들이 이래서 미국에 대저택을 짓고 집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책은 하나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맞는 어떤 철학적 소재를 쭉 갖고 이야기하네요. 예.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형태의 이슈를 갖다 놓고 만든 내용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번 호는 부동산이 삶을 지배하는 사회라는 키워드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음엔 또 다른 키워드로 나온다. 그건 철학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고 이야기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막 이걸 내가 왜 내가 이걸 여기다 놔둬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삶의 이야기예요. 잡지 정리되네요. 문과, 이과, 예체능. 맞아. 고민스러웠는데 아주 딱 해결됩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과, 뉴필로소퍼, 예체능, 이과 스케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 이렇게 문과도 스케틱도 좀 보고. 이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저는 진짜로 스케틱은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 좋은 책이긴 한데, 다 좋은 잡지이긴 한데, 만약에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집에다 이걸 놓고 싶어요. 보든 안 보든, 애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죠. 이건 그냥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책은 어딘다가 놔두면 누군가 봐요. 이건요, 딱 놓고, 그냥 커피숍에 앉아만 있어요. 제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꼭, 이 책을 좀 한번 구독시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요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가지고 내일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내일 당장은 못 올릴 거예요. 저희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내일이 그렇죠. 당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요걸 갖다 놓으실 거죠. 여기다 놓고 갈까요? 놓고 가시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찍어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치킨 몇 시야? 뭐야. 가장 걱정하던 핫한 시간이죠. 가장 핫한 시간. 저는 태훈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